이제 아까 전에 이제 BM 고객 스토리하고 네. 이제 유스 케이스와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 쪼끔만 더 다뤄보실 수 있을까요? 고객의 스토리가 뭐예요? 누가 뭐 한다. 네. 어떤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스토리라는 게. 네. 그러면 그중에 유스 케이스는 뭐냐면 누가 주어하고 네. 뭐 한다를 그냥 쭉 정리한 거예요, 케이스를. 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드는 그러니까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쇼핑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게요. 그 네이버 쇼핑이나 뭐 카페24나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만든다고 생각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은 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의 스토리를 쭉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럴 거잖아요. 고객은 제품을 검색한다. 뭐 고객은 이제 꼭 제품부터 검색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찜해 놓은 가게를 바로 간다. 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고객은 비교 분석을 한다. 상품 비교한다. 이게 다 케이스죠. 음. 그죠? 그럼 대충 그려지시죠? 네네. 우리는 이미 쇼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음. 검색도 많이 하고 그런 그려지잖아요. 검색? 키워드 넣고 검색하는 거? 비교 분석? 이제 뭐 무슨 브랜드나 아니면은 어떤 상품명을 넣으면 이제 비교 분석하는 것들이 보여가지고 뭐 선택을 쭉쭉쭉 해서 이제 비교해 주는 거. 뭐 그리고 뭐 하여튼 등등. 예. 그런 것들이 금방 상상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유스 케이스. 그러면은 거의 서비스 기능, 앱에 있는 기능들은 다 뭐예요? 누가 뭐 한다잖아요. 그죠? 음. A라는 고객이 로그인을 하면 고객이 클릭하면 뭐 한다, 뭐 클릭했다. 클릭하는 게 뭐 행동이잖아요. 네네. 검색했다, 구매했다, 찜했다. 음. 이게 다 이제 동사잖아요. 그래서 네. 유스 케이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앱을 기획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죠. 아무래도 음.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죠. 그게 유스 케이스. 음. 정책은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판매하는 사람도 네. 입점해서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매장을 뭐 하나만 가지게 하겠다. 입점을 한 번만 하게 하겠다. 이것도 정책이죠. 음.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뭐 한 사람은 입점을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것도 정책이죠.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이 사실 뭐 나중에 정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네. 들면 지금 여기는 뭐 일단 '야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아 이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그거는. 있어요?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서비스 정책이라는 건 여기서 다 정해야 된다는 아니고 네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정책을 정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든 프로세스 단계마다 정책이라는 거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약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예예예. 부분이네요. 그래서 인제 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인제 여기다 넣은 건데 네네. 사실은 이 개발하는 내내 이 프로세스 내내 정책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액티비티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액티비티 이제 네. 뭐 이거는 별 이제 의미는 없고요. 유스 케이스의 동사가 어떤 활동이잖아요. 액션. 네, 액션.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행동, 동사를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얘기를 하죠. 그렇구나. 네. 앞에는 인제 유스 케이스라는 게 있죠. 네네네. 유스 케이스는 주어 누가 뭘 한다. 네. 이거를 좀 쭉 정리를 하면 그 누가 뭘 한다는 그냥 순서가 없어요. 그냥 나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흐름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순서가 있는 거죠. 그죠? 순서. 행동의 순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을 어떤 순서라는 개념을 넣어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거죠. 상품을 검색한 다음에 찜을 하고 찜을 한 다음에 카트에 넣은 다음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 구매 버튼을 누르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결제를
수단을 선택을 해서 음. 결제를 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흐름을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그냥 유스 케이스에서 어떻게 돼요? 누가 결제한다, 누가 검색한다. 그냥 순서 없이 그냥 쭉 나열된 거를 네네네. 그냥 순서를 넣어서 흐름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보기가 편하고,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보드로 음. 연결이 되는 거죠. 네.